워라 마이스강입니다. 오늘 바이소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엄청 멋지신 분이시고요.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바이소드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사람이고 이제 사람이 또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저는 인물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거든요. 보통 회사를 창립했을 때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거기 스태프분도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직원의 한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비전으로 가자, 이런 상품을 만들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결국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만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제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 집안에서 자랐고 또 동생도 지금 현역 군인이고 저 또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했다가 전역 지원서를 내고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직 생활에 이제 몸담고 있는 가정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군 생활할 때도 계속 조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제 노력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딱딱하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남자들 얘기로 FM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또 경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허당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일할 때는 너무 재미있고 이제 시간 개념도 잘 지키면서 발빠르게 일을 하는 반면에 그 외에 어떤 노는 거나 아니면 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이미지는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렇게 딱딱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 물론 계열로 이제 딱딱한 그런 우리 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게 창업하는 거랑 군대 생활은 많이 다를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군인이 창업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바이소드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 좀 흥미롭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을까요? 군생활 할 때도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고 제가 직업으로 택했던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하라고 일컫는 이제 병사들이 몸 건강하게 잘 전역을 할 때 사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 또 동기부여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이 바이소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할 때도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경제 상황도 좀 어렵고 또 도산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직원과의 개념이 아니라 직원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나와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물론 이제 소득적인 부분도 컸으면 좋겠지만 본인의 가치를 표현하는 우리 회사에서 본인의 좀 무한한 성장을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군에서 병사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제이고 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사회에 나가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서도 직원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나와 동반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성과보다는 일단은 우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소통하고 같은 방향을 함께 뛰어가는 거에 대해서 매일마다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스타일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군사에 관한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는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성에 있어서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너무 전통을 따르다 보면 기업은 사실 또 혁신하면서 맞습니다. 창의력과 이 유연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군사에 관한 이 어떤 이 조직과 이 창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조직의 문화와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과 뭔가 이게 연결성에 대해서 그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강점, 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업을 해서 오히려 이게 더 강점으로 먹혔다고 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것들 혹시 있어요? 강점은 이제 우리 회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외부적인 이제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성장한 회사의 오너분들께서 저의 어떤 이력이나 어떤 대화하는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리젠테이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어떤 신뢰적인 측면에서 많이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떤 직원들과의 어떤 회의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워게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도 좀 혼동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미리미리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강점인데, 아주 단점이라고 보면은 또 제가 창의력이 또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혁신을 하지 않고 너무 전통만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꼰대가 좀 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본의 아니게 조금 꼰대나 조금 이제 아저씨 같은 마인드로 좀 보여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직원들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잘 들어주지 않을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새는 이제 20대나 30대 친구들에게도 네. 일부러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해달라고 하고 좀 물어보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MZ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튜브도 많이 청취를 좀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일부러 좀 많이 듣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폐쇄적인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던 면모들을 조금 많이 내려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또 동의되고 어떤 부분에 동의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꼰대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좀 말 그대로 진짜 전통만 따지는데, 근데 이게 내 약점을 알고 내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약점을 알고 거기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야, 이게 원래 나야, 거기서 이제 머무른 사람이 있는데 대표님은 뭔가 노력하는 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약점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안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이게 연결된 것 같기도 네. 하고, 왜냐면 네, 이게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연결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이 전통을 멀리하고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너무 어떤 사람들이 이게 predict,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파트너십을 함께하는 게 생각보다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하지, 이제 과감하게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추진력에 있어서는 정말 저도 사실 많이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바이소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립했으면 이제 뭔가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설립했으면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션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기업들은, 제가 본 기업들은 모두 다 문제 해결하려고 적어도 구호는 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호를 넘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어떤 미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이오소드라는 회사를 창립했어요? 왜냐면 회사는 생기고 5년, 10년 뒤에 죽어가는 회사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뭐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데 이혼한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뭔가 대표님께서 기존에 있는 업을 넘어서 새롭게 회사를 창립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바이오소드 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이소드는 일단 우선 어떤 회사의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또 청취하고 계신 어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느 유통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어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해서 그 회사가 이제 만든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통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직판과 비직판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어떤 직판에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 방판, 후원 방판, 이 비직판을 제외한 이제 직판업 이쪽이 이제 방금 제가 언급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방판, 후원 방판 약 10조 정도의 포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조금 많이 저는 끌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한 것은 배고프지 않는 유통 판매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짧게 좀 더 말씀해 주셔요. 배고프지 않은 유통사업, 유통자들에 대한 요 의미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유통업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조의 포션,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약 5조, 이제 후원 방판 3조, 방판 2조 정도 이렇게 포션이 되어 있는 10조 중에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득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소득의 어떤 구조적인 포션이 어디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좀 보면 많이 알 수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큰 소득을 버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좀 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원하는 소득은 내가 한 10만 명 중에 한 탑 10 안에는 들어가야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10만 명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야지만 조금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득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저는 좀 업계 최초로 좀 허물어 보고자 바이소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케팅 홍보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실제로 회사와 뭔가 이 유통을 하면서 이 회원들, 세일즈맨들, 뭐 여기에서 영업 사원들은 실제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비자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비자도 그냥 일반적인 소비로 그냥 그치면 되는데 과대 소비로 해서 심지어 뭐 카드비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부작용까지 연결되는 스타일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굶어 죽지 않는 거를 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보고 거기서 또 플러스 그러면 잘된 사람 과연 잘 될까 했는데 월 1,000만 원씩 벌어도 월 1,00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보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보고 따라가다 월 1,000만 원 나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뒷 배경을 보면 카드 내역을 보면 월 1,000만 원에는 벌고는 있지만 찍히고는 있지만 1,0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월 1,000만 원 찍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안에서 이 구조 안에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10만 원에서 탑 10으로 들어가야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좀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먹고 있다,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내가 그래도 돈 좀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관찰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은 실제로 모두 다 그런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대표님이라고 또 똑같이 영상에서 그거 외치는 거 아니야? 그냥 뽀대나게 그냥 우리 회사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 홍보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좀 달라 보인다는 구원을 외치는데 결국 똑같은 게 아니야? 괜히 또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사람 잘 안 믿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이소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얘기하고 있는 김지호는 그러면 과연 유통회사를 또 설립을 했는데 어떤 업태를 만들었는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아니고요. 맞아요. 방문 판매 회사도 아니고요. 네. 후원 방문 판매 회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유통 판매원들의 어떤 소득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드리고 좀 자유롭지만 어떤 소득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에 또 저촉되지 않는 법 안에서 대리점법에 의거한 회사를 바이소드는 갖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유통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다. 방판이 아니다. 직판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 뭐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다양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이코머스 뭐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또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10만 명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50만 명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 어느 정도 소득 구조가 되고 그런 포션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이 네, 맞아요.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50만 명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도 한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또 정말 많이 찾아보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찾아보면은 정말 보험 설계사만큼 이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네.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버시는 분들이 또 거의 없고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35% 커미션 허들 안에서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후원 방문 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만 담당하는 어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었을 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몇몇 회사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이제 뭐 A 회사도 곧 이제 또 언론 보도가 된다고 하고 B 회사, C 회사 전부 다 어떤 문제에 대한 소지를 언론 보도가 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언론 보도가 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어떤 문제 소지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수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후원 방문 판매 회사가 나오는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는 전부 다 이제 보완한 법 2022년에 이제 개정된 대리점 법안 네 그것을 가지고 좀 유리하게 유통 판매원들에게 수수료도 자유롭게 주면서 그들을 옥죄지 않는 법 안으로 저희 회사는 가고자 합니다. 원래 좀 대표님은 약간 이렇게 분석형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지내면서 대화를 해보고 소통해보는 가운데 대표님은 기존의 그 과거 방식의 각 분야별로 굉장히 분석이 철저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성격이었어요? 아니면 원래 뭐 유전적으로 뭔가 아버님으로부터 뭔가 이게 뭐 영향받은 게 있어요? 아니면 그 분석적인 면에서 거의 집착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제가 이제 스스로 언제부터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방 환경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엄격한 면에서. 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어떤 시계들이 다 30분 빠르게 저도 그래 15분 정도. 네. 근데 이제 군에 가면서 모든 어떤 저의 결정과 저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크게는 인명사고까지 이제 좌우가 되면서 항상 어떤 자그마한 작업이나 어떤 자그마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실제 예행 연습을 전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는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들도 저는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학습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봐야 되고 제가 먹어봐야 되고 네 그랬었던 성격 같습니다. 이게 철저하신 분과 제 성향은 약간
지금 정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성격이 반대인 상황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거랑 그냥 비슷하니까 파트너십 관계 맺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때론 저를 보면서 너무 개방적이거나 너무 프리하거나 너무 한국 정서에 안 맞는 어떤 형태의 불편함을 혹시 느끼지는 않으세요? 저랑 대표님께.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은 서로 정말 지칠 것 같아요. 아, 이해됐어요. 예. 네. 내가 체크를 했는데 네. 상대방도 저랑 똑같은 체크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지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정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인드만 미국 마인드이고 나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인드만 미국 마인드고 아무런 액션과 행동을 하지 않고 노는 데만 치중하시는 분들은 네. 전혀 맞지 않겠지만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또, 한 길을 오래 걷고. 그쵸. 네. 걷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서로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 많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